오래되면 좋은 친구, 오래되면 더 좋은 친구. 대박친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찐친 유진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보다 더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돈, 그리고 열정까지 모두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행복하지 않고 우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스포츠와 같이 경쟁이 벌어지는 구조 안에서는 항상 승리자가 소수이고 대부분은 실패자로 남기 마련인데요. 특히나 빠른 시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유혹이 강한 이런 극단적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더욱이 판단을 잘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 대박친구를 시청하는 시청자분들만큼은 더 이상 요행을 바라지 않고 철저한 전략과 그리고 멘탈 싸움에서 승리를 해서 마지막에 꼭 웃을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또 금요일이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분은요. 어제에 이어서 길목대장 주식 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범 선생님이 준비하신 강의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노란톡 들어가셔서 오픈 채팅방에 대박 용쟁호투 주식 범 선생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범 선생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범 선생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범 선생입니다. 금요일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우리 금요일 방송에서 찾아뵙는데 어제 방송도 이제 진행했는데 또 시장이 많이 좀 급락이 나와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은 하지 말아라. 시장이 빠른 맞아요. 기간 안에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행스럽게 뭐 큰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이번 주말 동안 준비를 잘한다 그러면 다음 주간도 충분히 대응하시면서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나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시장 잠깐 얘기할 때 또 지금 반등의 조짐에 보이는 그런 시그널들 잠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맞아요. 어저께 범 선생님이 지금 우리 시장이 폭락이 아닌 조정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꼽아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렇죠. 정말 마지막 금요일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았고 범 선생님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또 대형주들의 약간 반등이 좀 중요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물론 뭐 음봉이긴 한데 음봉이긴 한데 그래도 어제 마이너스 4% 정도 떨어졌다가 그래도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준 모습인 거고요. 사실 최근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많은 좀 걱정을 많이 하신 분은 지금 우리 투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오늘 기술적인 반등 그것도 어떤 수급이 동반을 해서요. 외국인들이 거의 뭐 큰 매수세가 지금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단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증시가 한번 꺾여지고 있을 때 특히 대형주들이 무너지면서 힘든 구간 안에서 또 다음 주를 다시 한번 IT의 반등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희망적인 그런 시장이 된 것 같고 일단 뭐 코스피는 이제 대형주들이 좀 선방을 했다 보니까 1%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가 미국장이 좀 올라가면서 갭이 떴지만 역시나 코로나의 주말 동안 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맞아요. 주말 동안 또 혹여나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오늘도 뭐 300명 이상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혹이 뭐 300명보다 더 많아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감에 막판에 조금 밀리면서 그래도 떨어지진 않고요. 0.6% 정도의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시장을 좀 보시면서 그리고 바닥 시그널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닥 시그널을 보여지만 개별 종목들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강의를 같이 한번 좀 들어가도 되나요? 네, 그럼 오늘 준비하신 강의가 그럼 어제와 연장선상으로 보면 될까요? 네, 어제도 그렇고 이제 시그널이 반등이니까 긍정적인 시그널이 어떻게 좀 나와주고 있는가 그 포인트만 좀 찝어드릴까 해요. 오늘은. 알겠습니다. 네, 일단 들어가 본다 그러면. 수급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이제 외국인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외국인이 시장을 지금 최근 이끌고 있는 부분이 선물이거든요. 현물은 사진 않아요. 현물이라는 거는 주식을 파생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이런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시장을 올라갈까 떨어질까, 그러니까 파생 상품을 주로 사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오늘 파생 상품에서 선물 지표가 좀 눈에 띕니다. 한번 볼게요. 선물을 자, 선물 본다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약 6천억 가량 선물을 좀 매수를 했어요. 그럼 6천억 가량이면 어느 정도 수치인가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매수한다는 거는 시장이 단기간 안에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게 이제 선물 매수인 거고요. 반대로 매도를 한다는 거는 단기간 안에 지수가 떨어질 것이라 보여지는 게 이제 선물 어떻게 보면 풋, 그러니까 매도를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8월 21일이잖아요. 오늘 날짜가. 근데 과거 6월, 그렇죠? 6월 15일 이후로 가장 최대치의 순매수를 오늘 그러니까 했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시장이 그렇게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반면에 강한 선물 매수세를 지고 오늘 금요일장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네네. 단기간 안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반등 가능성을 좀 좋게 본다는 그런 외국인의 시그널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2달 만에 가장 큰 매수세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반등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해외 시장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 시장이요. 일단 뭐 가장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지수는 역시 나스닥이죠. 나스닥은 오늘도 신고가를 오늘 새벽에도 달성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디커플링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올라가도 대한민국은 최근 코로나 확산세로 떨어졌고요. 근데 아시아 증시에서도 크게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이런 아시아 증시의 대표적인 국가들의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확산세 그 이슈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완화가 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대안책만 나온다 그러면 반등이 빨리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포털, 그렇죠? 신용, 지금 이게 인터넷 사이트인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신용 잔고가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예탁금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금융투자협회 포털 사이트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포털사에서 금융투자협회 포털 시스템이라고 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이 뜨는데 왼쪽에 보시면 증시 자금 추이라고 이게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딱 클릭을 하시면 지금 보면 투자자 예탁금이 52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게 50이라는 표현이 얼마냐면 52조인 겁니다. 어느 날짜가요? 어제까지 52조. 그럼 무슨 말입니까? 증권사에 돈을 넣어놓는 자금이 52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역대급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도 현금화를 하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돈을 더 주식에 좀 들어오면서 지금 또 더 떨어지면 종목을 더 사야 되겠다. 이런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4월달, 3월달에 그때 예탁금은 40조였어요. 40조 했는데도 그런 강세 시장이 나왔는데 지금 변곡점 부분에서 50조를 넘어서요. 그럼 SK 바이오팜 그 상장 당시에 그때 잠깐 50조를 넘었었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은 50조를 넘어서 52조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지금 3월 달에도 증시가 늘어나면서 자금이 증시가 올라갔던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52조의 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동성으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되게 세게 올라갈 수도 있는 3월, 4월의 경험을 빗대어서요. 네네. 그 자금력을 빗대어서 오히려 여기서 반등 포인트가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이 자금력으로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왜 높은가? 다시 한번 포트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신용잔고거든요. 신용잔고. 신용이라는 게 뭡니까? 투자자분들이 돈을 이렇게 자기 돈을 한 게 아니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신용거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용거래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14조에서 15조까지 늘었다가 최근 엊그저께까지 약 지금 16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네. 최근 증시가 흔들리면서 이 신용을 다시 환매하시는 그래서 자금이 좀 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신용 정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봤을 때 돈 자금력은 좀 들어오고 있고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줄어드는 이 변곡점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지수는 2개월 만에 최대치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포인트는 충분히 전략만 잘 짜면 과대 낙폭 종목들이 매수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한번 강세 시장에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강세 시장에서 자 이것도 한번 내려보고 자 최근 제가 항상 빗대어서 말하는 코스닥 코스피
가장 대한민국에서 강했던 시기가 우리 몇 년 전이었죠? 언제가 진짜 증시가 좋았죠? 최근 아닌가요? 최근 말고 이제 과거 한 몇 년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해가 있을 텐데 언제일까요? 2017년이죠. 그렇죠. 2017년. 왜냐하면 그때 이제 코스피가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 2017년도에 2,500을 뚫어서 2,600까지도 올라갔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호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박스권을 뚫고 500, 700포인트에서 900까지 올라간 이 상황이 지금 빗대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8년도 1월, 17년도 이 강세장과 그리고 지금 2020년의 강세장을 많이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때 지금 상대적인 강대 지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RSI라는 지표인데 한번 차트에 한번 접목을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증권사 기준으로 여기서 지표 추가를 눌러보시면요. 여기 여러 영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모바일도 다 돼요. 모바일도 되고 HTS도 다 되고요. RSI라고 누르시면 네. 여기에 이제 뜹니다. 이게 뜨는데 이걸 이제 좀 위로 올려볼게요.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노란색 부분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지수가 좀 과열 구간에 들어가 있다. 네네.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보조 지표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파란색 화면이 나온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이 주가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2017년에도 강세 시장이 나왔는데 분명 조정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구간에서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2017년 과거로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똑같습니다. 여기서 과열 징후가 나오고 나서 약 한 2주에서 3주 정도 조정 구간이 나왔습니다. 조정 구간이 나왔는데 그럼 여기 과열, 파란색까지 떨어졌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세 시장에서는 파란색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어디 구간입니까? 약 40. 그러니까 옆에를 보시면 광대 상대 지수가 75 이상을, 그러니까 80 이상을 과열 지표라 보여지고요. 30 아래를 침체 국면이라고 이게 RSI 지표에서 기술적으로 나오는 보조 지표거든요. 그럼 이 당시에 조정의 국면이 나왔을 때 이 당시에 40, 화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흐릿하게 좀 보여지긴 하네요. RSI 14 그리고 그 숫자가 41.83으로 나오고 있죠. 네네. 예, 그러면 여기가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급등 랠리가 나왔던 그런 보조 지표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상승장에 맞는 그런 지표인 거거든요. 그럼 최근에 코스닥 지표가 그 국면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가라고 보여질 때 일단 이런 한번 과열 지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출렁거렸다 이런 이력이 있었고요. 최근 이제 8월 60포인트 이제 넘어갔을 때 이게 화면이 이렇게 보이시면 이제 빨간색 구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지표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2017년에 비교를 했을 때 아까 2017년 조정 국면에서 최대치가 41.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면에서 지금 코스닥 구간이 어딘 것이냐? 어저까지 본다 했을 때 42.65까지 떨어진 거 말이죠. 그러면 지금 증시는 거의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결국 강세 시장에서는 40을 깨기보다는 40 초반까지 떨어진다. 이게 아마 바닥 구간이지 않을까. 이걸 보고 아마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만약 코로나 주말 사이에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늘어난다 하면 월요일 날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폭이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진짜 3월처럼 이렇게 공포가 나올까 봐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처럼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여기서 한 어느 정도입니까? 한 2% 정도의 구간 위아래로.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될까요? 투자 금액이 엄청 예탁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고 외국인 자금도 바탕이 되는데 그리고 보조 지표 안에서도 40 초반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표가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어떻게 종목을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매집을 오히려 비중을 더 늘리는 전략이 오히려 더 유효적인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네. 이게 네. 제가 오늘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 네. 포털 검색을 그렇죠. 봤는데 1위가 속초 코로나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막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학습 효과에 빗대어 봤을 때 그렇게 큰 발목을 잡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 증시도 일본의 확진자 숫자들도요. 맨 처음에 100명, 200명대였다가 갑자기 도쿄 쪽에서 코로나 확진자 확 늘어나면서 1000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효과가 일본 증시에서 나타났는가? 한번 니케이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본도 이 당시에 7월 말 정도에 증시가 한번 흔들린 적은 있었어요. 이게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좀 늘어나면서 흔들렸지만 지금 그렇다고 확진자 숫자가 확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일본도. 그쵸. 아직도 지금 하루에 네. 1000명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도 증시는 회복했던 과정이 보여지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라는 국가는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하루에 4만 명, 5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인구 숫자로 봤을 때 대한민국 지금 5천만 명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는 미국은 3억 명이에요. 3억 명인데 네네. 약 인구 구별로 본다면 6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확진자 숫자는 지금 6배를 넘어서 200배, 300배씩 늘어나고 있다는 미국은. 근데도 지금 나스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 확진, 특히 대한민국 같은 국가는 사실 내수 시장에서는 조금 타격을 받을 수는 있어요. 자영업 분들이거나 아니면 서비스업을 하신 분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좀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내수 소비가 위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수출 산업,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걸 대한민국 국민 상대로 제품 파는 회사들이 아니란 말이죠. 대부분 해외 업체들이라 해외 다른 나라를 수출을 하면서 대부분 수입을 많이 얻는 그런 수출 국가가 이제 대한민국인데 사실 이번 코로나 확산세는 조금 심리적인 그런 좀 마인드가 그렇죠. 강하지 네.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종목의 펀드멘탈이 우려돼서 떨어진다기보다는 3월에 코로나 확산세의 좀 불안감에 미리미리 좀 투매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 주말에 확산세가 크게 늘어날 거라는 것을 나오더라도 오늘 금요일 날 2개월 만에 최대치의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나왔다는 그 네네. 데이터는 조금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게 지표지, 봐야 한다. 그런 네. 지표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네. 오히려 저는 여기서 매수, 오히려 저점 많이 과대낙폭 종목들을 네네.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지 않았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네. 2개월 만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최대치로 들어온 것과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긴 합니다만 다른 양 시장을 비교해 봤을 때 디커플링 현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탁금을 비추어 봤을 때도 시장이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보다는 반등할 징후를 보여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강의가 마무리가 된 만큼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용쟁고투 주식범선생 이렇게 5글자만 입력을 하셔도 용쟁고투 주식범선생님 채팅창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오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장세가 중요하다 보니까 내 종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 건지 매도를 해야 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많이들 고민이 되실 텐데요. 지금 오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법 선생님, 네.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렇죠. 오늘 사실 제가 종목 상담을 많이 받아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언제 주식을 투자하셨는지 물어보니까 대부분 올해 3월달 이후, 4월달 이후 이렇게 최근 한 6개월 미만 네. 투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주식을 접근하시는 게 일단 경험이 적으시는데 기본 교육이 좀 많이 안 되신 부분이 그쵸. 있더라고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접근을 종목으로 접근하시다 그러더라고요. 차트도 보지 않으시고 기업의 펀드멘탈을 보지 않고 그냥 이슈 보고 그냥 그 종목이 실적이 많이 나올 것 같대. 아니면 그 종목이 진짜 좋아질 것 같대. 이런 이슈를 듣고 아니면 기사를 보시고 매수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다음 주 그리고 지금 다음 주 이제 8월이 마무리 되잖아요. 근데 9월 달은 지금 8월 달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흐름이 좀 그렇게 폭등까지는 아니지만 완만한 시장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상승세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은 9월 달로 보여지거든요. 8월 달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지금 반등장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종목의 대부분 손실권이시거나 아니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서 손절 또는 추가 매수 이런 게 좀 기준이 모호하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범 선생이 강의를 지금 온라인 방송도 하고 있고 좀 TV 방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제 이름이 범 선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동안 그리고 또 오랫동안 주식을 하면서 그런 지금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 것이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파일을 만들어 봤는데 그거를 시중에 이제 서적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네네. 제가 제 주관대로 진짜 초보 투자자분들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차트 안에서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좀 10강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요즘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그걸 정리한 거를 PDF 파일을 우리 들어오신 분들에게 다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강이에요, 10강. 그래서 그걸 이제 모바일로 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네. PC로 보셔도 되고 PC로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이제 제 얼굴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자료가 네. 이렇게 차트 강의와 보이시나요? 네네. 차트 강의와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에서 가장 핵심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뭘까 해가지고 이거를 오늘 또 시장이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맞아요. 주말 동안 좀 공부 좀 하시라고 PDF 파일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좀 대비를 하신다 그러시면 그리고 이 흐름이 또 내 종목이 어떻게 좀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도 손절하는 방법 그리고 추가 매수하는 방법들도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자료를 딱 네. 보면은 이해가 바로 쉽게 되는 건가요? 뭐 쉽게 100% 된다고 이제 여러 번 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또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온라인 방송이 또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 어제부터 제가 릴레이 방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장 못하는 부분 매도를 어떻게 요즘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매도를 못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매수가 가장 효율적인 매수가 돼야 되는데 매수를 너무 고점에서 하시던지 아니면 너무 추가 매수를 너무 타이트하게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다 보니까 비중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일요일 동안 지금 다음 장에 대비해서 오늘 같은 날은요. 일단 매수를 어떤 자리에 해서 공략을 해야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금요일에는 오늘 저녁 9시 30분에 이 지금 이데일리 방송 끝나고 제가 따로 하고요. 네. 토요일은 이제 폭등하는 차트. 범 선생이 이제 소개할 때 뭡니까? 대파동 전문가입니다. 네. 시젠이 제가 300%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용재용호투 방송에서 7월달, 6월달 이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시즌을. 대단하네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 네.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SS바이오도 거의 바닥에서 1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 차트적인 특징을 그건 내일 오전 10시에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일요일은 이제 다음 주가 열리는데 지금 오늘 내일 못 들은 건 총망라해서 일요일 방송까지도 지금 총 정리를 다 온라인 방송을 하는데 한번 참여 방법을 잠깐 우리 네. 앵커님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주말을 모두 반납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하신 자료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범쌤이 준비한 주식 매매 비기. 필승 기법 자료 10강이고요. 이 안에는 매매 기법과 그리고 보조지표 강의, 그리고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 등등 공부 자료 10선 PDF 파일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게 노란톡을 통해서 올려드릴 건데요. 뭐 여러 번 보면 이게 학습이 되겠지만 그래도 좀 나는 강의를 통해서 좀 적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제부터 진행됐던 특별 릴레이 온라인 공개 방송 오늘부터 해서 금, 토, 일 3일간 또 진행을 하실 텐데 금요일에는 오늘은 저녁 9시 30분에 분할 매수 효율 극대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폭등하는 차트의 비밀, 일요일에는 저녁 8시에 범쌤 매매 노하우를 총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실 예정입니다. 비밀 자료와 그리고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용쟁구투 주식 범선생 이렇게 검색을 하고 들어오시면 자료는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공개 방송 들으실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선생님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지금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온라인 공개 방송 듣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안녕하세요. 일신바이오 한번 봐주시죠. 6,280원에 보유 비중은 40% 들고 계십니다. 이종희님이 남겨주셨고요. 일신바이오는
지금 차트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주실까요? 네, 열심바이오 6,400원인가요? 6,280원. 6,280원. 살짝 고점이긴 하네요. 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도할 효율적인 방법은 일단 차트적에서 우리 초보자분들이 가장 신뢰성이 높은 지표가 뭘까를 일단 보조지표잖아요. 보조지표를 하나 추가해 주는 게 좋아요. 범 선생이 요즘에 이걸로 이제 강의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지표 추가, 모든 증권사 HTS 다 되고요. 지표 추가를 누르시면 여기에다가 RSI, 그럼 RSI가 뭐야? RSI는 상대적인 강대 지수예요. 이게 집 차트가 강세가 나타나는 그럼 침체 국면이 있는데 이거를 손쉽게 차트에서 보조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RSI를 클릭하시면 이 차트가 지금 약 침체 국면인지 아니면 강세 국면이 있는지 보여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번 좀 보이시나요? 네, 보이네요. 좀 조금 올려주실까요? 잠시만요. 아, 이제 네. 보이시나요? 네. 아, 예. 여기를 보신다 그러시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빨간색 흐름이 들어오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네. 반대로 이렇게 밑으로 웅덩이가 파고 있거나 40 이하로 들어가면 종목이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기본적인 분석인 건데 그럼 일신바이오 무슨 테마입니까? 혈장 테마예요. 혈장 테마인데 그 종목이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은가? 되게 좋습니다. 코로나 혈장 이슈가 너무 불고 있으면서 일신바이오 지금 바닥에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약 150%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근데 일단 타점 자체가 살짝 고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 종목은 좋아 보이긴 하지만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5,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이거는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목은 좋지만 사실상 종목의 변동성은 다음 지지 구간이 어디냐면 4,500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구간까지는 안 떨어지면 좋긴 하겠는데 네네. 만약에 5,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손절하시는 게 이거는 좋아 보이고 거기가 깨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흐름을 그러니까 5,000원만 지지가 된다고 하면 네네. 7,500원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차트긴 합니다.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깨진다 그러면 정리, 손절 대응하시는 걸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흐름이 좋고 그런데 추가 매수는 왜 고려하지 않으시나요? 일단은 혈장 테마주 등 대장주들도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 거고 지금 대장은 먼저 출발한 게 일신바이오인데 네네. 일신바이오가 살짝 주춤할 때 다른 종목이 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종목이 많이 보입니다. 뭐 녹십자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후속주들이 하나둘씩 나올 거고 이러지만 고점에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지지부진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5,000원만 깨지 않는다 그러면요. 여기서 거의 한 10% 구간이잖아요. 10% 구간 아마 안 깨진다 그러면 네네. 충분히 대세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 맥점만 확인하시고 거기 깨진다 그러면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채팅창에 들어오시는 분들, 자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는 방송 후에 범 선생님이 정리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쟁호투 주식 범 선생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이쪽에서 필승 10선 자료 10강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라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이지홀딩스 9,040원에 보유 비중 35%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이분 역시 너무 고점에서 잡아서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상담 부탁드린다고 이지홀딩스 남겨주셨는데요. 네. 9,040원. 많이 고점인가요? 고점이죠. 네, 많이 고점이죠. 네. 일단 매수한 타점이 어디예요? 여기 과열 지표 RSR에서 차트를 보신다 그러시면 네네. 지금 이게 볼록하게 산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가장 지금 과열 국면 안에서 좀 종목이 들어가신 거고 흐름을 본다고 하면 사실 그 전에 한번 보이나요? 여기 밑에? 잠깐만 화면 밑에 잘 안 보이네요.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입니다. 네, 범 보이네요. 이지홀딩스 이런 구간, 이런 침체 국면 안에서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여기 과열 국면 안에서 종목을 비중을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그때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좀 고점 대비 지금 거의 마이너스 손실률이 한 40% 이상이 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좀 손절을 쳐야 될 것이냐? 네. 아니죠. 왜? 다시 침체 국면을 들어갔네요. 보니까 다시 파란색 구간이 보여지니까 네네. 이런 자리에서 그렇다고 추가 매수를 공략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이지홀딩스가 어떤 테마예요? 지금 이지바이오라든지 육개라든지 닭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그룹 회사의 홀딩스 지주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쪽에서 이슈가 좀 불고 있는가? 물론 뭐 홍수가 많이 나서 뭐 닭고기가 많이 죽었고 막 이런 이슈는 있긴 한데 추가 매수는 조금 거래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거래하지는 않고 이 종목은 기다리면 충분히 한 7,00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요. 네네. 오히려 더 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범 선생이 좋아하는 바이오 안에서 특히 코로나 쪽 아니면 기술 이전 관련된 바이오 업종들을 공략하시는 게 단기간 3개월, 2개월 안에 수익률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렇다고 지금 보조 지표를 확인을 해서 이렇게 음봉이 여기 파란색이 웅덩이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매수를 하고 여기에 팔아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효율적인 매수 방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제가 오늘 종목 상담을 해야 돼서 참고사항인 부분이고 그리고 좀 더 확률이 높은 방법이 있어요.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 그거는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발명해 드릴 거니까 노란톡에 또 들어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보다는 과열 지표, 보조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은 침체 국면에 들어온 만큼 반등할 가능성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조금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떨어져서 마음이 쓰립니다. 이렇게 불도저님이 남겨주신 위닉스. 21,400원에 보유 비중은 4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위닉스도 한번 전망을 해주실까요? 위닉스를 본다고 하면 위닉스가 바닥을 찍었던 보조 지표를 본다고 하면 과거 패턴을 본다고 했을 때 웅덩이에 팠던 구간이 2018년도에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3월달에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한번 웅덩이 지금 들어가려다가 반등이 한번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럼 위닉스가 대표적으로 무슨 회사입니까? 제습기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미세먼지 이런 테마를 좀 엮여져 있는데 일단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량을 거래량이 또 차트가 좀 가려져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언제 이제 잠시만요. 다시 한번 거래량을 위로 한번 올리면 되나요? 위로 거래량을 위로 한번 올려볼게. 이제 보이시죠? 위에 있는 게 거래량인가요? 네, 위에 있는 게 거래량이에요.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언제 거래량 들어왔을까? 2019년에 3월달에 여기 떴을 때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고 2020년에 이제 들어왔을 때 지금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 거래량을 조금 그렇게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거래량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종목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그렇다고 더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데 종목을 선전 안 해도 충분히 매수가 이상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재무도 좋고요. 그리고 테마도 좋고. 근데 단지 지금 시장에 부합하지 않는 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빨리 본전권 이상에서 빠져나오고 싶긴 하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금을 이런 종목에다 투자하시는 것보다는요. 이거는 기다리면 충분히 본전권 이상에서 25,000원 이상에서 팔 수 있는 전략은 있지만 기회비용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단기간 안에 코스닥 9월달, 10월달 간다 했을 때 어느 종목이 좋을 것이냐. 그거는 좀 더 다른 거래량이 더 많이 실려있는 종목 공략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손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들고 가시면 본전 이상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 종목 역시 위닉스 역시 재무나 이런 거를 살펴봤을 때 좋은 기업이니만큼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실 것을 조언을 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개미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이데일리 1등 미모 간판 앵커 유진 앵커님. 카페24 봐주시죠. 73,000원의 보유 비중은 10%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카페24 왜 웃으시죠? 아니요. 네. 카페24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카페24 일단은 이 테마가 이제 언택트 관련주에 속해 있는 회사입니다. 언택트가 뭐냐면 지금 카페24가 그 데이터 클라우드 회사잖아요. 클라우드 회사인데 지금 KINX라든지 알서포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많이 가고 있는데 카페24는 크게 움직이지 있지는 않죠. 근데 재무로 봤을 때 카페24가 가비아도 지금 어떻게 지분 관계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좋아요. 중장기는 좋은데 뭐가 단지 좀 아쉬운 부분은 종목이 좀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 충분히 75,000원, 8만 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8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1개월 정도 들고 가셔가지고 8만 원, 물론 수익 구간이 나오긴 하겠지만 8만 원까지 안 온다 그러면 그냥 전량 정리하시고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래량 종목과 아니면 탄력적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좀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차트 봐주실 때 네. 보조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 그 과열 지표 있잖아요. 네. 그거는 거래량이랑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거래량이랑 이제 관련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지수에 대비해서 이 종목이 과열이 되어 있는가 이걸 좀 상대적인 지표로 좀 나타나 있는 그런 지표인 그러면 겁니다. 과열 지표와 거래량 이렇게 동반해서 같이 보면 더 좋겠네요. 그 거래량을 낀다 그러면 더 좋긴 하죠. 그렇죠? 어. 네, 좋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카페24 역시 과열 지표를 통해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다음 종목은 또 얼마나 과열이 되어 있을지 아니면 지금 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어떤 종목 가볼까요? 이견혜자님, 유진 앵커님 오늘 머리 예쁘고 잘 어울리십니다. 편안한 주말을 위해서 한번 봐주세요. 신테카 바이오 남겨주셨고요. 14,100원에 보유 비중은 10%. 추가 매수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실까요? 신테카 바이오. 네, 신테카 바이오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테마가 코로나 관련돼 있지는 않는데 이제 바이오지만 4차 산업의 느낌이 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신테카 바이오가 플랫폼 회사인데 거의 회사의 키워드는 뭐로 되어 있냐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바이오 유전자 이런 키워드에 좀 엮여져 있는 실적은 적자 기업입니다. 신규 상장주인데 작년 공모가가 얼마였냐 그러면 12,000원입니다. 12,000원이고 공모가 대비 지금 거의 큰 차이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 올해 6월 달에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 그리고 최근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니까 저점은 그렇게 깨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깨고 있는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오늘 같은 날 한 번 정도 더 떨어지는 국면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저점을 깨냐 안 깨냐 이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안 깨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 포인트는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12,500원 내지 500원 이하 정도가 추가 매수하시면 좀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네. 14,000원이면 거의 뭐 평단가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5%, 7% 정도의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저가 이상으로 갈 수 있고요. 이 종목은 하반기에 바이오 테마가 한번 분다거나 아니면 빅데이터 바이오 쪽에서 좀 재료가 부각이 된다 그러면 조금 중장기로 본다 했을 때는 올해 하반기까지 17,000원 이상으로도 그런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서 한번 조금 더 한 템포를 좀 길게 보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직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추가 매수 라인을 잡아드린 만큼 그것에 맞게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방송 시간 한 10분가량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또 이번 한 주 동안 힘들었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범 선생님이 선물을 가득 준비해 오셨죠. 필승기법 자료 10강까지 노란톡을 통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금, 토, 일 이렇게 3일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링크 또한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용쟁호투 주식 범선생 이쪽에다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도 빠르게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유진 앵커님, 듬직한 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트로젠 보유하고 있습니다. 68,000원에 20%를 가지고 있고요. 연습만 하다가 처음으로 비중을 실어 보았는데 마음이 철렁합니다. 저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안트로젠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일단은 들어볼게요. 지금 자리는 그렇게 나쁘진 않는 자리예요. 네네. 그래서 추세도 좀 상방이고 단기간 안에 지금 급락이 나온 부분이 있지만 손실권이 그렇게 큰 부분은 비중이 있어서 좀 커 보이지만 퍼센트로 본다 했으면 그렇게 큰 퍼센트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열 지표로 본다 했을 때도 40% 이하를 한번 터치하면서 거의 침체 국면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다음 주 지수 반등에 있어서 저점만 깨지 않는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네. 오히려 떨어진다면 매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좀 비중이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20%요. 20%예요? 네. 그러면 좀 더 실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겠네요. 지금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는요. 시장을 한번 보고 한 번 더 떨어진다 그러면 약 지금 좀 포인트로 보도록 할게요. 54,000원 구간 이런 부분 안에서 오히려 겁먹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로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비중 10% 정도는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고 이게 반등이 만약 추가 매수 구간이 안 오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54,000원 왜 여기를 좀 잡았느냐가 네네. 침체 국면이죠. 침체 국면이죠. 침체 여기 국면. 침체 국면이 여기서 침체 국면 딱 들어갔다는 거는 기술적으로
일주일 안에 거의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95%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침체 국면이 딱 떨어졌다, 종목이 떨어졌다는 거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놓고 빠르게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일주일 안에 아니면 늦어도 10일 안에 오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최대한 효율을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베팅보다는 오히려 현명하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추가 매수 라인을 잡은 데까지 내려오지 않고도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네. 그러면 다음 주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아까 범 선생님이 잡아주신 54,000원 라인까지 내려온다라면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지맘님이 남겨주셨고요. 우리 기술투자 22,975원에 보유 비중은 15%. 네. 쌍바닥 같은데 추매를 해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손절이 힘듭니다. 우리 기술 투자 한번 봐주시죠. 지금 추매를 해야 될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일단 뭐 차트적으로 침체 국면에 좀 들어온 모습입니다. 40 이하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네. 이 종목을 본다고 했으면 거래량이 올해 그렇게 세게 실린 우리 기술 차트는 비트코인 이런 쪽 보안 이런 쪽이 좀 엮여져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강세긴 하지만 종목이 그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쌍바닥이긴 한데 오히려 여기서 추세가 좀 이탈된다 그러면 침체 국면이긴 하나 오히려 더 올해 상반기 안에 거래량이 좀 실려있는 종목 갈아타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가 깨진다 그러면 비중을 그냥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거. 지금 이 종목을 추매하지 마시고 쌍바닥하고 반등 나온다 그러면 본적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하시되 떨어진다 그러면 이 라인 오히려 저점이 깨진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어도 종목에 따라서 이게 일주일 만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테마가 중요해요. 테마가 올해 상반기에 부각을 받았는지 네.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제가 이렇게 조금 이걸 종목을 교체하라 이런 종목들의 특징인 거는 올해 하반기까지 일단 강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보다는요. 지금 올해 강한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좀 더 강할,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 좀 더 있을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어떨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범쌤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BH 24,850원에 보유 비중은 50%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영끌에서 추매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추매가, 추매 비중 등 냉정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비중을 지금 50% 들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추매를 각오하고 있다고 남겨주셨네요. 네. 평단가가 자 평단가가 보이는데 24,850원. 24,000원 고점이네요. 고점이긴 한데 BH 테마가 몸은 일단 반도체인데 거래량이 지금 과거 변동에서 7월 달에 크게 실리긴 했네요. 크게 실렸고 지금 지수도 어떻게 보면 침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침체 들어섰는데 이 종목이 그러면 어느 테마가 있는가? 애플사에 납품을 하는 아이폰에 납품을 하는 그 부품주란 말이죠. 그럼 애플의 가능성이 높은가?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가총액 1등 회사가 지금 애플인데 그리고 워렌 버핏도 비중이 거의 48%에 거의 몰빵을 하고 있는 그 종목이 지금 애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BH는 사실상 종목이 지금 올해 상반기에 그렇게 크게 올라간 모습은 아닙니다. 실적 기대가 되고 있고 이 종목을 좀 더디긴 하겠지만 오히려 지금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종목에다 비중이 지금 들어간 상태시라면 네네. 침체 국면 지금도 손실국이지만 그래도 저점을 한번 확인하시고 전저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이걸 좀 확인하시고 네네. 안 깨진다고 해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전 25,500원 안에서 추매하시는 건 좀 권해드리고 네. 만약에 다음 주 증시가 조금 흔들리면서 전저점이 좀 깨진다 그러면 침체 국면이 좀 더 신비성이 높은 30% 구간 약 19,000원 정도 안에서 추가 매수 비중 한 15% 정도를 조금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중이 지금 높은데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 종목에 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셔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을 분석은 전 기업 펀드멘탈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비중을 여기서 줄여가는 것보다는 그냥 투자금 비중이 크니까 네. 거기 안에서 얼마나 내 자산을 지키는 전략으로 한번 가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 상담 한번 빠르게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권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덴티스 2,220원에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7월 초에 상장 후에 최근 보후 예수 물량 투하로 너무 밀립니다. 이렇게 덴티스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022원이고요. 한번 봐주실까요? 벤티스요? 덴티스요. 네, 네네. 덴티스.
자, 일단 신규 상장, 그러니까 스펙 해가지고 이제 종목이 우회 상장 이렇게 했던 종목인 것 같은 보여지는데, 일단 시가총액이 1,200억대고요. 이건 한번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뭐 임플란트 이런 회사인 것 같고, 지금 분기 실적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영업이익이 그래도 10% 이상 나오는 좀 건전한 기업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최근에 뭐 이슈가 있어서 조금 많이 떨어진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거래량이 언제 실려 있는가? 네, 7월 달에 그리고 6월 달에 거래 장대 양봉이 한번 걸려 있네요. 근데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큰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일단 그래도 지금 최저 국면입니다. 이 종목을 추가 매수는 안 하시더라도, 손절을 안 하셔도 충분히 어느 중간까지 2,500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기다리셨다가 2,000원이 좀 올라선을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바닥에서 미리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올라와주는 2,000원이 넘어갈 때 매수를 좀 하셔서 평단가를 낮춰놓고, 그리고 2,500원 부근 안에서 좀 매도하시는 게 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래서 바닥이라고 지금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걸 보고 매수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진짜 이렇게 올라갔다 갑자기 이렇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종목을 지금 추매를 해야 되는 건지 손절해야 되는 건지 많이 고민이 되시고,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만 지금 초보자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초보자분들이 종목 상담하는 타점 자체가 너무 고점이에요.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이런 기본 교육을 한 번 정도 읽고 매매에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좀 더 현명하게, 아니면 좀 더 신중하게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보여져서 자료를 노란톡에 올려드렸으니까 꼭 주말 동안 한 번씩이라도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대비하시는 걸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기본적인 저항과 지지, 그리고 보조지표, RSI라든지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제가 10강으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좀 읽기 쉽게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PDF 파일이다 보니까 뭐 인쇄로 하셔도 되는 거고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한번 쭉 다 들어오셔가지고 주말 동안 다운받으셔서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방송은 요즘에 매도를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매도를 못 하시거나, 또 매수를 너무 고점에서 하시기 때문에 타이밍이 엇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특히 범 선생이 바라보는 분할 매수 효율적인 극대화 방법을 오늘 9시 30분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일 폭등하는 차트의 비밀,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제가 또 이렇게 자료를, 주식 기초 자료를 한번 쓱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주변에서 많이들 한다고 해서 나도 시작을 해봤는데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료를 좀 얻어보고 싶다, 나도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용쟁보트 주식 범선생 이쪽에서 필승기법 자료 10강과 그리고 온라인 공개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